샹들리에가 멋들어진 프랑스 식당에서 한 아리따운 프랑스 여성이 젊은 한국 청년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여성이 황급히 말려보지만 영 통하지 않는데요. 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이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왜 난장판을 벌이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가브리엘 자드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빵집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고 빵에 대한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 아시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파리에서 패밀리 가브리엘이라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 때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빵집이고 동네 주민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편이죠.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빵집 운영이 너무 어려웠는데 남편이 새로운 반죽 방법을 도입하면서 저희 집은 다시 일어났어요. 밀가루를 반죽할 때 와인을 살짝 넣어서 밀가루의 풍미와 부드러움을 더하는 방법인데 이때 기계가 아닌 손 반죽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동네 다른 빵집 주인들도 대체 이 풍미의 비법이 뭐냐며 물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답니다. 그렇게 겨우 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닥쳐왔어요. 추운 날 새벽에 남편이 빵집을 열러 가게로 가던 중에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가게 앞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건이었어요. 믿겨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더군요. 하늘도 무심하세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면서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왜 버려졌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6살짜리 딸 안나가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마치 엄마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부모이니까요. 그렇게 새벽 12시에 빵집으로 나가 다른 가게들보다 2시간 일찍 아침 6시에 빵집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침에 빵을 많이 사 먹기 때문에 보통 8시면 빵집들이 열거든요. 손님을 한 분이라도 더 잡으려고 동네 어르신들은 일찍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 저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유산처럼 남기고 간 레시피도 잊지 않았어요. 남편의 반죽 레시피와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다른 빵집과는 차별화된 맛을 냈죠. 어깨 통증에 허리 디스크까지 왔지만 안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안나는 무럭무럭 자라주었어요. 아빠 없이 자란 아이라는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일까요? 안나는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동네에서도 행실이 바른 아이라고 칭찬받는 사랑스러운 소녀가 되었답니다. 프랑스에서는 꽤나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다시 고단한 인생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안나가 곧 졸업을 앞둘 가을이었어요. 우리 딸 졸업을 맞이해 무슨 케이크를 만들어줄까 열심히 인터넷을 서칭하고 있었죠. 그런데 안나가 제 옆으로 슬그머니 오더니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커피와 에클레어를 디저트로 내놓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안나가 다짜고짜 저에게 사진을 들이미는 겁니다. 까만색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한 한국인 남자였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더군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아직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이제야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꿈을 펼칠 시기에 갑자기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게다가 한국이라니요. 언젠가 제 옆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일찍 이렇게 멀리 간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를 훌쩍 예고 없이 떠나더니 딸까지 이럴 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안나는 저를 열심히 설득했어요. 엄마 내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아빠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우선은 안나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자는 미스터 장이었어요. 미스터 장은 빵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다니는 대학교 앞 빵집에서 파티셰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도 빵집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저는 사실 안나가 빵집 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미스터 장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일을 우리 딸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내키질 않았거든요. 피눈물을 훔쳐가며 평범한 회사원이 되라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빵집 하는 남자를 만나다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이라뇨. 한국에 악감정은 없지만 빵을 만드는 건 우리 프랑스가 제일인데 한국인이 빵이라니 의심스러웠죠. 안나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제 눈치를 보더니 엄마가 실제로 미스터 장을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녁 약속에서 만난 미스터 장은 반듯하게 생긴 한국 청년이더군요. 절 만나러 온다고 어디선가 빌린 것 같은 작아 보이는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저희 집집에 처음 오던 날 긴장하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스터 장이 건네주는 꽃다발을 고맙다는 인사로 받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나를 고생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마냥 예쁘게 봐줄 수가 없었어요. 미스터 장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물어봤죠. 미스터 장은 여기에서 배운 빵 기술을 한국의 제빵 기술에 접목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을 차릴 거라고 하더군요. 꿈은 야무지지만 미스터 장이 과연 빵을 얼마나 잘 만들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스터 장에게 제일 자신 있는 빵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어머님께 보여드리려고 빵을 가져왔다며 비닐로 포장된 동그란 갈색 빵을 건네더군요. 무슨 빵이냐고 물었더니 미스터 장은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단팥빵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팥빵이지만 프랑스의 정통 크루아상 반죽 기술을 접목시켜서 반죽의 풍미가 일반 단팥빵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빵에 단팥을 넣는다니 맙소사.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한국적인 단팥과 프랑스의 반죽을 섞는다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했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겨우 이런 아이디어로 안나를 데려가려고 한다니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며 빵을 집어 던졌죠. 이런 건 너나 많이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안나에게도 경고했어요. 당장 이놈과 헤어지지 않으면 엄마도 널 다시 안 볼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안나도 무척 강경했어요. 안나는 저에게 10통의 편지를 남기면서 계속 미스터 장과 결혼하겠다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문은 닫혀버렸죠. 결국 2달 동안 저를 설득하려던 안나는 마음을 굳혔는지 마지막으로 장문의 편지를 부엌에 남기고는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편지에 안나는 엄마의 걱정 어린 마음을 잘 알지만 우리는 정말 잘 해낼 자신이 있다며 한국에서 유명한 빵집으로 자리를 잡으면 엄마를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장은 엄마 마음을 열 수 없더라도 꼭 좋은 소식으로 엄마를 한국에 초대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제 인생 전부와도 같았던 제 딸이 이렇게 집을 떠나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삶은 무미건조해졌고 저는 안나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지 무척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6달 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의 촉일까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밀가루 가득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글쎄 제가 쫓아냈던 미스터 장이 아니겠어요? 미스터 장은 저에게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안나가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 좋은 소식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안나와 결혼식을 올린 지 3달 만에 아이가 생겨서 지금 안나가 입덧이 심하다고 제 음식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맙소사. 딸이 멀리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걱정뿐이었는데 손주라니. 당장의 짐을 챙겨서 빵집 문을 닫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에 앉아있느라 다리가 너무 아팠지만 임신한 딸을 만날 생각에 마음은 설레기만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미스터 장과 안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문화도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게다가 홀몸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안나의 표정이 너무나도 밝은 겁니다. 마치 대학교에 합격해서 신입생 생활을 할 때처럼 말이에요. 엄마가 왔으니 이제 같이 프랑스로 갈래? 라고 물으니 안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한국에 한 달만 있어보면 그런 말 안 할걸? 여기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요. 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그냥 하는 말이겠
되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나와 미스터 장이 사는 집에서 여독을 풀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안나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제가 만든 스튜를 끓여주었어요.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안나가 보여줄 때가 있다며 같이 나가자고 하더군요. 어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안나를 따라 나가는데 한국의 전통 마케진 시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생선부터 야채, 과일, 옷, 신발 등등 없는 게 없더군요. 그런데 시장을 한참 걷다 보니 어디선가 달큰한 냄새가 점점 퍼져오는 겁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고 있는데 안나가 다 왔다며 오른쪽 가게를 가리키더군요. 가게에는 한국어로 크게 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스터 장과 안나가 하는 빵집이었던 거죠. 10평도 안 될 것 같은 작고 허름한 가게에 저는 한 번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게 앞에 한 30명은 넘는 사람들이 가지런하게 줄을 서 있더군요. 뭐 때문인가 하고 살펴보니 안나가 웃으며 엄마, 우리 빵 먹으려고 줄 선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허름하고 작은 빵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가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안나에게 물었죠. 대체 무슨 빵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안나는 궁금하면 이번엔 꼭 직접 드셔보시라며 빵집 안으로 절 데려갔어요. 빵집 안에는 정가락에 모자를 쓰고 빵을 만드는 미스터 장이 있더군요. 미스터 장은 웃으면서 이번에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저에게 빵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저번에 프랑스에서 보여준 그 빵이었죠. 갓 나온 빵이다 보니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런데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빵인가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달콤한 팥과 생크림이 빵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반죽은 크로아상 반죽처럼 풍미가 제격이었죠.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겉빵의 반죽은 완전히 프랑스 스타일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속은 매우 이국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순식간에 빵 하나를 다 먹어치우고 미스터 장에게 대체 이게 무슨 빵이냐고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들었냐고 물었죠. 미스터 장은 어머님이 맛있게 드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그동안 파리에서 배운 기술을 한국식 단팥빵에 녹여서 만든 빵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파리에서 제게 빵을 건네줬을 때는 안에 단팥만 있었지만 이제는 프랑스식 생크림까지 넣었다면서 어머님 덕분에 더 발전된 레시피가 나왔다면서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빵은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 사람, 그것도 동양 사람이 프랑스 빵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단팥빵이 있었다니, 게다가 그 빵의 사위가 프랑스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 맛있는 빵을 만들었다니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사위와 딸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말이에요. 괜찮다며 저를 안아주는 딸과 사위에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건 그렇고 이 빵 레시피 좀 알려줘. 프랑스에서도 분명 잘 팔릴 거야. 라고 덧붙였죠. 다 같이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달 동안 딸과 꿈 같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사주려고 요즘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물론 사위가 맛있게 만들어준 크루아상 반죽의 단팥 크림빵도 저희 가게에서 매출 1등 공신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답니다. 빵은 항상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단팥빵을 먹고 제가 오만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딸한테도 빵한테도 말이에요. 이제 저는 매년 한국으로 놀러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빵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곳에 숨겨져 있는 맛있는 빵들을 더 많이 먹어보고 영구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 손주에게 그리고 손님들에게 대접하려고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한국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드려요. 프랑스에서 가브리엘 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가브리엘과 안나의 가족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채널이 구독자 수 2,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저희는 해외에서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